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6.4 지방선거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사장회의만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KBS 사태 노조 측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어제 오늘 계속되는 화재 사건 그 원인과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다음과 카카오 합병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후보자가 후보 지명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이 모두에게 버겁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여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게 된 것에 매우 안타깝다 하는 논평을 내놓았고요. 새정치연합은 거액의 전관예우 의혹을 낳은 안 후보가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 엿새 만에 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여기 오시면서 또 뉴스거리 하나 또 들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 세월호 국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처럼 보였는데요.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면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지명한 대통령에게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청와대의 고민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네네. 오늘 출근하면서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후에 있죠. 뭐 전격적으로 심정을 밝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전남 장성군에 있는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여기서 불이 났는데 사망자만 2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눈만 뜨면 참 사고입니다. 예. 오늘 새벽 10시 반경에 전남에 있는 한 요양병원 별관에서 불이 나서 이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0명 그리고 불을 끄려던 50대 간호조무사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이 난 별관 1, 2층에는 80여 명이 당시 입원 중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2층에 있던 환자들 20명이 숨지고 1층에 있던 환자들 대부분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서 80대 김모 노인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체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정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이 근무해야 되는데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9명만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사망하신 분들은 또 이제 움직이시기 어려우신 노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더욱더 가슴이 아파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또 지하철 3호선에서 방화 사건까지 발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곳에? 대구 참사를 기억하신 분들 다 아침부터 참 아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54분경이었습니다. 도곡역에 막 진입하려던 오금방면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70대 조모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역내에 진입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었고요. 또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영무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의 조력 등으로 초기에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역과 역 중간을 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방화를 한 사람이 체포가 됐죠. 방화 동기는 뭐라고 합니까? 한 30분 만에 체포가 됐는데요. 네. 피의자 조모 씨가 밝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약 15년 전에 본인이 운영하던 업소에 정화조가 넘쳐서 피해를 입었고 보상을 받긴 했지만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이라서 불을 질러서 자살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조금 더 추궁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처럼 보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일가의 재산 2,400억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 좀 어려운 말이죠. 네.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내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일단 추징 보전이라는 게요. 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서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양도나 매매 등 어떤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인천지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2,400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 1차로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서 관련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직도 뭐 더 남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생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냐?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네. 아직도 말이 못했다면서요. 네, 유가족들의 항의로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요. 참 허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일단 특위를 먼저 가동하고 증인은 나중에 명시하자 뭐 이렇게 서로 맞붙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핵심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이 여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다 이런 그게 얘기죠. 핵심이죠. 네. 네네. 어제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그 예정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유가족들이 130여 명이 국회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 30여 명은 여야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오늘 새벽까지 의원회관에 남아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국회가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국회에서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이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 대상과 증인, 그 자료 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이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여야 원내 대표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분당 수서로를 이용해서 청담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고 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서나들목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장진아들목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 중랑교에서 창동교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까지 막히고요. 똑같이 남북 쪽으로 오가고 있는 지금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안양에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무거운 흐름입니다. 금천교부터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촌로 외곽 방면으로 거의 전 구간 어렵습니다. 충정로역에서 신촌 교차로까지 시속 10km도 안 되고 있고요. 반대쪽 창천 삼거리에서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어렵고 계속해서 웨딩타운부터 아현 교차로 구간 지나는데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앞서 서교동 4거리부터 동교동 3거리까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나마 속도가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네.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박용진 홍보위원장 연결할 건데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도 사과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직 소상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서 변화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하는데요. 여야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홍보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보셨죠? 예, 발표됐다는 얘기는 듣고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전화 받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 나라의 총리를 이제 지명을 했고요. 예.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총리를 지명했다고 하는 어떤 이유, 예. 관피와 척결의 적임자다라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 척결 대상이 본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네.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참 국민적으로 불행하죠. 네. 그리고 이런 검증도 안 됐을까 세상에. 네. 이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그 초반에 한 60분 정도에 1시간 정도에 도대체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지금 청와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안에서 또다시 이 세월호 문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임명하고 지명한 총리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채로 올라와서 네. 며칠 만에 국민들 앞에서 사퇴 성명서 입고 물러나 버리는 모습. 네. 이건 청와대의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고 제대로 좀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용진 홍보위원장께서는 어떤 TV 같은 데 나오셔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안대희 후보자 사퇴하라고 그러셨던 거 같거든요. 예. 그런데 부적격함을 얘기를 한 적은 있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인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비서실장이 하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네. 할 텐데 네. 이 문제에서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지금 기자들이 몇 번 전화하고 취재한 것으로 예. 기자들이 몇 번 전화하고 취재한 것으로 이미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게 기부를 하거나 네.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이른바 총리 지명을 위한 베팅을 한 거고 또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사회 환원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 역시도 풀 베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거나 네. 확인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청와대가 가장 청와대 임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배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또 그 책임을 또 따지는
그런 또 활동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야당 국회로서는요. 예. 그 당연히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번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비서실장 참석하라고 그랬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막 대립되고 있는 게 핵심, 그러니까 세월호 국조와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예. 유가족 대책위 분들이 국회에 와서 농성을 하시면서 요청하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성역 없는 수사가 바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거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와 보좌가 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고 하는 건데 여당이 뭐 극구 이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가족 뜻을 받들어서 네. 정쟁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성역 없는 조사 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안대희 이 사퇴 파문 이것에 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세월호 관련된 국조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거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 제안하고 싶은 무슨 인물 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요. 이거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를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임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100% 국민화합 얘기하셨잖아요. 네. 경제민주화 얘기하셨잖아요. 예. 복지국가 얘기하셨잖아요. 그걸로 당선되신 거 아닙니까? 예. 공약을 자꾸 말을 바꾸고 뒤집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지 말고 예. 야당이 요구하는 것,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화합형. 예.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 대통령이 말씀하신 복지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네. 거기에 적합한 분을 또 플러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두세 분만 추천 좀 해보세요. 지금 전화 받고 계신 분 정도. 네? 무슨 강 말씀을? 선생님 같은 분. 이건 무슨 말씀을? 깜짝 놀랐네. 좀 좋은 분들 추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우선 놀랐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전관예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을, 이 문제가 이제 국민들의, 앞으로 이제 정말 총리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패 척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제일 먼저 힘을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과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다면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전관예우, 물론 논란에 휩싸이긴 합니다만, 부패하신 분도 아니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 과연 내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을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생각 못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야 이제 물론 그런 것이 그런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예.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는 저희로서 이제 안대희 우리 강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네. 아시는 분이지만, 예. 그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이미지는 이제 청렴혈배가 강직한 분으로 될 것이. 저는 지금도 그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로서의 아주 칼 같은 검사였죠. 예. 예. 그러신데 이제 퇴임 후에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받을 수 있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었나 하는 거, 저희로서는 몰랐고, 아마, 글쎄요, 누가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정말 저희로서도 상상을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홍보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팀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장이 누구냐 이거야.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겁니다. 김기춘 네. 비서실장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그게 그 확실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들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인사위원장.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한동안 이제 비서실장이 그것을 인사위원장이죠. 예, 인사위원장을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 곤혹스러운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그 정관 예우라는 것이다. 네. 라면은 그거는 뭐 상당히 그 책임을 안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매우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관 예우였던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섣부르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변호사분들 중에는 상당히 큰 사건을 하시고 큰 수임료를 받으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그 범죄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이른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니까 그냥 막연히 돈을 많이 받으신 것인가. 만약에 후자라면 그거야말로 정관예우가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분의 그 뭐 실력이 있어서 많이 받은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야당에서는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인물을 또 구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 총리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뭐 이제 사실은 우리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이분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년 결백한 이분이 또 지금 사실 과거의 경력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뭐 필요할 때는 과단성 있게 그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저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당의 말하자면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과도 관련이 있는 그것도 하셨던 분이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야말로 집권 여당 쪽에도 그야말로 소위 우리가 이 표현을 쓰면 좀 칼을 들이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은 지금도 그 모델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이제 대통령께도 직언하겠다는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아마 재산 문제는 검증이 잘 되겠죠.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어려운 주문이긴 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또 국민화평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듬고 보듬고 이런데 조금 쉽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 문제 이런 재산 형성 과정은 아마 이번에야말로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것은 기본이고 어떤 유형의 인물을 구하느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무슨 국립화합형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인물 안 찾습니까? 국민화합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화합형이 중요하다.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화합형이 저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화합형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뭐 국민화합형이라는 것이 절대로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무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물을 국민화합형이라고 하시는지 않나요? 그렇죠. 보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단성 있게 지금 또 뭐 정부 개조론이라든가 이런 말도 나오는 그런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과단성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좀 찾아보세요. 그래야 전국 방방곡곡 뒤져보세요. 저희도 눈을 씻고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이었는데 선거 일정으로 바쁠 텐데요. 급한 요청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부에서는 KBS 사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견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길 환영 사장의 퇴진 문제를 놓고 KBS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KBS 사장이 해임되느냐 아니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BS 사측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는 지금 응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한 동시에 추후에 보도 자료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조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함철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사회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오늘 이사회는 오후 4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후 4시에 시작돼가지고, 그 여야 그 추천 이사들 간에 네. 해임 제청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다가 네. 6시쯤 잠시 그 정회가 됐고요. 네. 20분 동안 정회가 됐다가 다시 그 속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사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정회 동안에 여야 추천 이사들 간에 그 해임 제청안에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그 논의를 거친 뒤에 표결할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부분은 지금 그렇게 의견이 접근을 이뤘다 이런 그 전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해임 제청안의 문구를 수정을 하고 여보세요? 네네. 네, 해임 제청안의 문구를 수정한다. 네네. 그래 가지고 표결에 붙인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정회 중에 네. 여야 그 추천 이사 간사가 있습니다. 네. 간사들 간에 아마 그렇게 의견이 좀 접근이 돼서 네. 다시금 속개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에 붙인다고까지만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가결시키겠다고 합의가 됐다는 겁니까? 가결 여부는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하고 일단 표결을 오늘 중이라도 한다. 하자는 쪽, 그것이 이제 가결이 될지, 또는 두결이 될지, 아니면 또 무산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점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잘 알려지다시피 지금 여당 측 이사, 뭐 여당 측 이사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죠. 네네. 이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7대4의 구조입니다. 예. 여당 추천 이사들이 7명, 그리고 야당 추천 이사들이 4명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7대4인데 7명의 그 여당 추천 인사들이 해임안을 통과시킬 건지 안 할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변화의 움직임은 좀 감지되고 변화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 예. 지금 그 KBS 사태가 네. 이미 그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 또는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상당히 상황이 악화돼 있다. 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항상 그 KBS 이사회는 그 7대4라는 구조, 이 구조가 아주 고착화돼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 안건이라도 항상 7대4로 항상 팽팽하게 맞서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KBS 사태를 둘러싸고는 여당 추천 이사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점차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안으로는 표결이 끝나겠네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입장이 선회된 것으로 당초에는 이제 그 회의 초반부터는 아주 그 논쟁이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해임 불과 해임 제청. 네. 팽팽히 나눠져가지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7대4로 나눠졌는데. 6시에 일단 정회를 하면서. 그 정회 시간 내에, 그 시간 한 20분 정도가 정해됐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여야 그 간사 간 접촉을 통해서. 해임 제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그 문구를 수정한 뒤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입장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더 기대감이 커지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사회에 거는 기대는 파업이라는 또는 방송을 완전히 멈춘다는 극한 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가급적 이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KBS 이사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 7대4 구조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노조뿐만이 아니고 그 간부들까지도 다들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회도 상황을 직시를 해야 할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BS 여당 추천 이사들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두고 봐야죠 뭐. 이사회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는 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기로한영 사장 측에서 말이죠. 노사 공동으로 특별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란영 사장이 이제 공정방송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게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20차례 이상 열려야 될 공정방송위원회 활동이 단 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었고요. 네. 올 들어서는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진을 요구받으니까 이제서야 공정방송위원회를 가동하자고 하는 것은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는 꼼수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네. 현재 시간을 좀 벌어보자.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노조 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기란영 사장이 해임돼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폭로한 데서도 잘 드러나듯이요. 네. 기란영 사장은 청와대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네. 뭐 이렇게 폭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기란영 사장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 건도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이라 하면 정치적 독립과 자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네. 또는 막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긴 한데. 네. 기란영 사장은 이에 정면적으로 상충하는 일들을 벌여옴으로 인해서 KBS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KBS를 더 이상 사장으로서 KBS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데 이제 공감대가 모두 모아진 것이죠. 네. 그래서 해임 제청 사유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이런 부분들에 감안해서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로 이제 기란영 사장이 보도 통제 의혹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이 외부로부터 내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훼손돼 온 점. 네. 그리고 KBS 사태가 전개되고 난 뒤에 드러나듯이 기란영 사장이 KBS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란영 사장이 수십 년을 재원으로 한 국가 기관 방송 또는 재난 주간 방송 KBS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네. 이번에 잘 드러났습니다만은 후배 기자들의 잇따른 반성글. 네. 그리고 간부들의 대규모 보직 사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최종 책임자로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란영 사장이 이미 상당 거액의 이미 적자를 낼 정도로 네. 경영 능력도 낙제점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사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철 부위원장께서는 KBS 입사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제가 올해로 18년을 넘어서 19년 차를 바라보고 18년, 있습니다. 19년 동안 KBS에 계셨는데요. 네네. 도대체 KBS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매 정권 때마다 그렇게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희들 KBS가 그동안 여러 번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들은 많이 했죠. 사원들이 많이 했는데 많이 해온 거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하.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또는 대통령을 임명하기 전에 사장을 추천하는 게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구조가 네. 여당의 7대4 구조.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임명이 제청되고 대통령은 그대로 또 임명하는 이런 이제 관행들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임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일단 딱 사장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무슨 권력이고 자본이고 이렇게 눈치 안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발령을 누가 냈든지 간에 딱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말이죠.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KBS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예.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와대만 보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합니까? 이미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대통령 뉴스는 20분 이내에 소화한다. 네. 그리고 용창중 사건 났을 때 톱에서 다루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라. 네. 더 나가서 금지해라. 네. 그다음에 국정원 뉴스는 가급적 후반부에 배치해라. 네. 또는 심지어 예. 청와대 출입기자마저 특정 기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아하.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이 외에도 네. 저희들이 그동안 두 차에 걸쳐서 수없이 많을 정도로 친정권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요. 예. 이번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만일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라면 네. 사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장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요구한 권력 측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다 밝혀내야 될 일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이제 청와대나 네. 여권 핵심부들이 스스럼 없이 해왔다는 것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와대에서 KBS 사장은 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표현도 나왔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네. KBS에 대한 통제나 개입을 너무도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네. 권력 핵심층 이런 사람들의 반성과 네. 그다음에 회개 또는 사죄하는 태도가 또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실 여부 청와대의 개입인지 정말 아니면 알아서들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인지 하여튼 조사를 해봐야 할 일인 것 같이 생각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이죠. 어떤 이가 KBS 사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KBS 사장으로서 10초.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사람,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각종 법령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BS가 공적 책무, 즉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방송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감시 이런 것들이 또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외받지 말아야 될 약자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항상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운 점과 잘하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보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바로 KBS 사장이어야 된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함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92님께서는 적합한 인물인데 안쓰럽습니다. 8202님께서는 사퇴 잘했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